안녕하세요. 친절한 성기자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콘텐츠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려고 하는데 투자 레터를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 레터가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린 투자 레터를 직접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제가 제 8회 투자 레터를 보내드린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레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보내드렸던 친절한 성기자의 투자 레터 제 8회고요. 2020년 1분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까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일단 선진국 비중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1분기까지는 신흥국 비중을 조금 늘려가자. 그리고 안전자산은 어떤 위기가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챙겨보자. 요 세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진국을 버릴 수 없는 이유, 미국은 필수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란발 리스크가 해소되고 난 이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세스에서 찾고 있어요. 미국 테크 기업들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썼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테크가 이끄는 미국 경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조업 수치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가 미국의 저점이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기를, 미국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테크 기업들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좀 우리가 좀 미국 이란발 악재 때문에 놓치기 쉬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세스예요. 세계 가전 전시회죠. 저도 언젠간 이 세스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세스에서 테크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 페이스북, 또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주목받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들어보자고 하면 구글의 어시스턴트, 아마존의 알렉사, 대표적인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보면은요, 여기 QQQ라고 있는데 이 QQQ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이 구글이죠. 인텔 등이 있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 이외에도 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등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기업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QQQ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굉장히 대표적이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모든 미국 테크 ETF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ETF를 꼽자면 QQQ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테크 기업들이고요. 미국 S&P 500에 상장된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XLK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XLK 경우에도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마스터카드, 인텔, 시스코, 어도비, 세일스포스, 엔비디아, 페이팔 등이 있죠. 근데 이 XLK에서 좀 주목할 기업들은 어도비랑 페이팔이에요. 어도비랑 페이팔은 이 XLK에만 지금 현재 포함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중에서도 조금 대형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QTC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웨스턴 디지털, AMD, 네디즈, 애플, 바이두 등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더 좋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ETF는 여기 보이시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딩 컴퓨팅이 투자하는 그런 ETF들이에요. 여기는 조금 더 세분화된 섹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 ETF AIQ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퀄컴에 투자를 한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5G 기술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현재 꼽히고 있죠.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스마트폰용 5G 통신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이라든지 차량용이라든지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제 반도체 칩을 꽂도록 만드는 게 바로 퀄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SNSR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에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라고 할 수가 있는데 5G에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통신, 네트워크 및 통신 기술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을 연결하는 센서나 통신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SNSR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연속 혈당 측정 기업이 있거든요. 덱스컴이라고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해요. 이 기업이 사물 인터넷 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이 ETF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에 투자하는 ETF가 뭐 최근에 상장된 5G ETF인 FIVG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팅도 사실 요즘 유명한 업종이잖아요. 클라우딩 컴퓨팅에 투자하는 CLOU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높은 편인데 클라우딩 컴퓨팅에 투자하는 ETF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한 5개 정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린 CLOU 같은 경우에는 산업 집중도가 제일 높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레터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85%. 그러니까 클라우딩 컴퓨터 ETF로 가장 대표적인 게 SKYY가 있는데 이 SKYY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 집중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IT 서비스 섹터에 투자하는 비중이 약 71%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CLOU가 더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투자의 목적, ETF의 목적에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다들 생소하긴 한데 우리가 또 넷플릭스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투자하는 ETF가 바로 CLOU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보시면 신흥국을 좀 무시하지 말자. 신흥국을 좀 가져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오늘 이번에 레트에서 하고 싶었었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글로벌로 보면은 지금 내년에 성장률이 조금 올해보다는 높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선진국은 지금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로 올해보다는 0.2%포인트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신흥국으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흥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4.5% 정도인데 내년에는 4.7%로 0.2%포인트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제목에 보시면 신흥국 투자 늘리라고 최템 베트남 이렇게 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흥국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거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더 피해를 많이 봤던 게 바로 그 신흥국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신흥국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신흥국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IEMG라는 것과 EEM이라는 건데요. MSCI의 신흥국 지수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비슷한 이 신흥국 ETF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IEMG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거래량이 650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EM 같은 경우 2억 달러로 약 3배 정도 거래량이 많죠. 근데 사실 EM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이 있는 게 거래 수수료가 0.68%로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본인이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 ETF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알리바바, 텐센트,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신흥국을 투자하는 ETF 중에서 한국이 들어가지 않는 ETF들이 있어요. VWO 그리고 SCHE 이 두 ETF는 한국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투자 기업을 보면 알리바바, 텐센트, 대만 반도체 이런 것들이 주요 투자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국내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특히 국내에서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신흥국 ETF에서 또 삼성전자를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VWO나 SCHE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흥국도 좀 약간 섹터별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신흥국 고배당, 신흥국 저변동성, 신흥국 인터넷. 신흥국 내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가 DEM이고요. 신흥국 내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낮은 로벌 전략을 구사하는 게 EEMW예요.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도 인터넷 상거래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EMQQ인데 최근에 보면은 EMQQ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EMQQ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요. 중국에 있는 배달앱에도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는 네이버에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흥국 자체만의 수익률로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 나는 좀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배당 또는 로벌 또는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 중에서 본인이 더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ETF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국 내에서도 베트남을 좀 꼬집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표를 잠깐 보면 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따지느냐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총합과 그 나라의 주가를 다 더했을 때 비싸냐 싸냐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신흥국 내에서 지금 제가 주요 국가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뽑아봤어요. 보면 브라질, 러시아, 중국, 한국, 베트남, 인도 이렇게 5국가가 있거든요. 그림을 딱 봤을 때 파란 선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가장 낮은 국가가 이제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높은 국가를 보자라고 하면 여기 이 인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도의 퍼가 지금 19.3배 정도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지금 한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11배, 11배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베트남과 브라질이 13배 정도로 약간 비슷한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최애템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을 꼽았는데요. 베트남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ETF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2개 정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VNM 하고요. 한국에 상장돼 있는 킨덱스 베트남 VN30 합성 요 2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개를 좀 약간 차이점을 꼽자라고 하면 일단 VNN 같은 경우에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달러로 투자하고요. 그러니까 달러에 노출이 되죠. 근데 이 킨덱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투자를 하는 거고 베트남 환율을 해칭을 해요. 그러니까 환해지를 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거, 금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금 투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이 레터에서는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레터에서 소개한 방법은 미국에 상장된 ETF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GLD죠. 100%를 금괴에 투자를 합니다. 거래량도 가장 많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 위험 자산이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늘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게 좀 조금씩 사모아 보자는 개념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금 투자라고 하면 금에 직접적으로 하는 투자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금광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금에 직접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도 좋아지지만 금광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도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진다. 그리고 또 금광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금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금광 ETF를 살펴보면 GDX가 있습니다. GDX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금광 회사의 시가총액 인덱스를 추정을 해요. 그래서 채굴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게 91%고요. 나머지 한 4.9% 정도는 귀금속 업체에 투자를 해요. 가장 집중된 국가로 보면 캐나다가 56%로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금값 상승할 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게 NUGT인데요. NUG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금의 투자 수익률의 3배 레버리지죠. 이거는 금값이 급격히 상승할 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투자 레터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첫 번째 컨텐츠를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해볼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레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또 이 컨텐츠를 또 따로 이렇게 콘티를 짜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사실 저도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레터를 보내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반응을 해주시니까 저도 더 흥이 나고 재미가 나는 것 같아요. 다음 투자 레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